오늘부터 국회가 사실상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하고요. 내일 모레는 예산안 처리될 예정입니다.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어떨까요?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지난 한 주는 YS 조문정국이었는데 대통령의 지지도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네, YS 서거 정국을 이어간 지난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0.9%포인트 상승을 해서 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긍정평가가 47.1%로 나타났고요. 부정평가는 48.7%로 역시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긍부정 격차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일간으로 보면 복면금지법과 차벽금지법 논란이 있었던 월요일 날 46.3%로 출발했었는데요. 화요일 날 전날 있었던 YS 빈소에 조문했던 보도가 이어지면서 48.4%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긍정평가가 이어졌는데 수요일 날부터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비판했던 강도 높은 발언이 있었죠. 46.2%로 좀 빠졌다가 목요일 날도 역시 횡보를 했었는데 금요일 날은 한중 FTA 지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47.6%로 올라서 주간 집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0.9%포인트 상승한 47.1%로 마감이 됐습니다. 예. 그 조문정국도 있었습니다만 역대 대통령 지지율 지금이 집권 3년 차가 다 돼갑니다. 그래도 47, 48 상당히 견고한 편이죠. 어떻습니까? 40%가 넘는다는 것은 임기 3년 차의 대통령 지지율로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교하더라도. 그렇지만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다는 것이 상당히 또 부담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의 이 핵심 지지층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부정평가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정치적, 사회적 갈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대통령의 여러 공약 과제를 또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부정평가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개혁의 추동력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뿐만 아니라 이 부정평가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적극적인 지지자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이게 아마 박근혜 정권의 딜레마이자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요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당선 3년이 되는 12월 중순 이후에 다시 한번 집중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새누리당 지지율이 역시 YS 전국 영향으로 3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42.7%로 지난주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로 2주 연속 하락을 해서 26.3%를 기록했습니다. 0.5%포인트 하락했는데 지난주 문안박 연대 관련해서 결국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최종적으로 거부 입장을 표명해서 문안박 연대는 일단 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당 내용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은 하락을 했고요. 눈에 띄는 것이 정의당 지지율이 그 창당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해서 7.4%를 기록했습니다. 2.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얼마 전에 왜 통합 작업 마무리하고 다시 네. 심 대표 뽑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진보정의당에서 이제 정의당 이름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심상정 대표까지 뽑히면서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됐는데 일단 새정치연합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저희 이제 정례 조사에는 천정배발 신당 등 박주선 의원이 추진하는 여러 신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포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의 어떤 그 갈망 이런 야권 지층이 새정치연합 지지율에 좀 실망을 했던 부분이 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정의당의 이 같은 지지율 상승이 앞으로 총선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야권에서 정의당에서 후보를 낼 경우 후보 개인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내년 총선에서 확보된다면 야권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분열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는데 정의당이 얼마만큼 또 경쟁력을 얻느냐 또 다른 방향으로는 정의당이 앞으로 어떻게 새정치민주연합 또는 다른 야권 세력과 통합적인 모습을 내년 총선에서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의 야권 판세 또는 전체적인 판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지금 판세라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당 그대로 총선을 치를 건지 이게 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대권 주자 지지도 살펴볼까요?
김무성 대표가 YS 서구정국에서 YS의 정치적 아들이라고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복면금지법 등 여러 가지 여야 쟁점과 관련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대표만 상승했네요. 네, 문재인 대표는 17.8%. 저희가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거부했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기대감을 나타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하. 17.8%까지 올랐고요. 이번 주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계속 문안박 연대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죠. 언론 보도량이 증가하면서 2.7%포인트 상승해서 8.2%로 나왔는데 역시 안철수 전 대표 이번 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박원순 시장은 소폭 하락해서 13.5%였고 오세훈 전 시장 7.4%로 지난주 4위였습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가 한 계단 올라서면서 5위로 떨어졌고요. 유승민 전 대표가 4.5%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여러분께서는 YTN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이 시각을 통해서 처음 공개하는 정치권 여론조사 동향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얘기해드렸던 안철수 전 대표, 문재인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문안박 연대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함께 보시죠. 세 명이 함께 이렇게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가 국민들의 그 신뢰를 우리가 회복하는 데나 연결식 끝난 다음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문 대표와 저를 포함한 모든 분이 참여하는 혁신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저는 이것이 문 대표에게도 새롭게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제안하신 그 방안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좀 더 의견을 들어보고 최고위를 비롯해서 두루 의견을 듣고 난 후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혼돈의 새정치는 어디로 갈까요? 자, 문안박 연대 제안에 대해서 이 안철수 전 대표는 연대가 아니라 전당대회 하자라고 역제안했습니다. 혁신 전대. 자,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문안박 연대는 문재인 대표가 그대로 있고 그 옆에 안철수 전 대표 와서 도와주고 박원순 시장 와서 도와줘라. 그래서 지금 체제 그대로 총선까지 가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바로 답변하지도 않았어요. 며칠간 심사숙고 끝에 무슨 소리냐. 전당대회 치르자. 당대표 다시 뽑자. 일단 안철수 전 대표의 의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명분으로 보여지고 중요한 것은 문안박, 문재인 대표,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세 사람의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합해보면 산술적으로는 40%에 육박합니다. 어허. 하지만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0% 중반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만큼 산술적으로 세 사람의 조합이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는 있지만 지난 여러 달의 어떤 과정을 살펴보면은 정당 지지율에 결국 통합과 화합의 효과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 사람 중에서 보면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 공간이 현재로서 가장 좁아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혁신 전당대회를 통해서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을 가지겠다는 것이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 포석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문재인 대표를 제외한 다른 대권 주자들은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 또는 뭐 당의 지분을 가진 사람들은 다 거의 다 전대를 하자, 당대표 다시 뽑자 지금 이런 얘기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당대회를 비주류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문재인 대표 대안이 마땅치가 않다는 점에서는 계속 문재인 대표로의 구심력은 작동을 하고 있고 또 당 밖에 천정배 의원이 있습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와 손을 잡을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당 바깥의 원심력도 또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얘기가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만 문재인 대표가 재심 카드를 던지면서 지난 9월부터는 좀 잠잠해졌고 예. 문재인 대표가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면서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갔으나 안철수 전 대표 지지율이 지난 8월 이후에는
한 자릿수로 떨어진 다음에 10%를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아까 배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공간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뭔가 발돋움을 하려면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차원에서 전당대회를 요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게다가 그 새정치의 비주류로 분류가 되고 있는 박지원, 주승용 의원이 지원 사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픽 준비되어 있습니까? 박지원 의원의 발언 그리고 주승용 의원의 발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내 통합선대위, 혁신전당대회를 위해서라도 문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문 대표가 당권 내려놓고 전당대회 치러야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또 주승용 의원 얘기도 들어볼까요? 혁신전대는 흔들리는 호남 민심을 잡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다. 즉 안철수 전 대표의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말입니다. 당의 분란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이분들 최고위원이에요. 최고위원. 자, 최고위원 주승용 의원은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중에 뭐 사퇴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 시각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공개석상에서 문재인 대표가 바로 이 안철수 전 대표의 역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마 지금 이 시각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얘기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 그렇다면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대표의 이 같은 역제안을 두 가지 옵션입니다.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각 어떤 시나리오가 생길까요?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현재 당대표로서 구심점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물러나 버리게 될 경우에 어떻게 보면 당이 그동안 쌓아왔던 문 대표 중심의 어떤 세력 자체가 괴멸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지 기반이 상실될 수 있다는 위협 또 위기감이 발동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문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도 당내에 충분히 있고 문 대표를 지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도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내년 총선에서의 절박함, 지금 당내의 어떤 깊은 내용 정도를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일정 정도를 받아들이는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내의 내용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무엇보다도 호남 민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문재인 대표로서는 남아있는 과제가 어떤 안을 제시하더라도 호남 민심을 어느 정도 다독거릴 수 있느냐. 예. 이 부분이 향후에 가장 큰 과제, 숙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당대회가 치러진다면 안철수 대표가 출마를 할까? 이 부분도 좀 관심인데 전당대회 하자는 거는 본인도 안철수 전 대표도 출마를 할 의향이 당권에 다시 도전하는 의향이 있다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뭐 경선 룰만 어느 정도 공정하게 보정이 된다면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예. 지난번 이제 박지원 의원이 출마했을 때도 결국에는 경선 룰 때문에 심한 내용을 겪다가 끝나고 나서도 균열이 있었죠. 경선 룰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룰대로라면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 문재인 대표가 손을 잡자라고 한 거예요. 손 잡자. 같이 좀 도와주셔. 내가 지금 힘드니까 좀 도와줘서 같이 갑시다라고 했더니 안철수 전 대표는 뭔 소리냐. 결투하자. 지금 당신이랑 나랑 표현 죄송합니다. 아무튼 문 대표랑 나랑 결투할 때다. 그래서 당신이 이 정당을 이끌어갈지 아니면 내가 이 정당의 얼굴이 될지를 결정하자라는 역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문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잠시 뒤에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좀 이게 안철수 전 대표의 특징인가요? 왜 안철수 대표는 바로 얘기를 하지 않죠? 뭐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 거였으면 바로 다음 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물론 중간에 서거 정국이 있었습니다만 한참 뜸을 들이다가 마치 받아들이거나 또 다른 새로운 어떤 뭐 역제안이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만 뭐 참신한 아이디어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한 분도 있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첫째는. 안철수 전 대표로서도 지금 당내 여러 문제들을 단박에 해결하는 예. 그런 방안 자체가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당내의 어떤 호남 민심의 성난 그런 민심을 다독거리는데 해법이 어떻게 보면은 쉽게 떠오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 문재인 대표의 지지층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내에도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고 있고 특히 문 대표가 바로 내려놓기가 상당히 힘든 이유가 리얼미터 조사에도 소개해드렸던 대로 야권 대선 후보 1위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어떤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지지층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들도 안철수 전 대표로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압도할 수 있다면 예. 문 대표를 지지층이든 아니면 당내 조직으로는 압도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조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이 안 전 대표의 어떻게 보면 신중한 입장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제 발언 중에 뭐 당신이란 표현은 그냥 그 쿼테이션, 인용입니다. 뭐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제가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만 더 살펴보죠. 짧게. 김현철 전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 YS 부친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중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현철 전 부소장은 늘 총선 출마를 꿈꿔왔고 아마 이번에도 출마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SNS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이시죠? 네, 저는 앞으로 정치를 떠나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면서 조용히 살아가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김영삼의 아들이 아닌 정치인 김현철로서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의 정치에 대한 어떤 관심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버지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일종의 정치적 유산으로서의 혜택을 보는 관심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 총선에서 유권자들을 충분히 사로잡을 수 있을 만한 정치인으로서의 경쟁력을 과연 확보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도전할 만한 지역들, 서울 동작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또는 거제라든지 이런 일련의 지역들, 부산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지역들은 현역 의원들 또는 기존의 정치인들이 탄탄하게 지역구 관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대통령 아들 김현철이 아니라 정치인 김현철로서 얼마만큼 명분 있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향후에 중요하고 그러한 어느 정도의 분석이 되었을 때 정치에 대한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